안녕하세요. 이강사의 무법지대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21일자로 개정된 최우선 변제금 내용과 4월부터 시행되는 당해세 개정된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뉴스도 보고 경매도 보고 하다 보니 연관 영상으로 최근에는 경매로 돈을 몇십억을 벌었네, 돈을 벌게 해주겠네, 이런 영상들이 노출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클릭해서 보면 다 불법 컨설팅입니다. 경매를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은 법에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가 변호사, 두 번째가 법무사, 세 번째가 매수 신청 대리 허가를 받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이외에 분들은 돈을 받고 경매를 대신 해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는 말은 뭐냐, 입찰 대리인으로 쓰지는 않고 입찰가는 본인이 직접 쓰게 하고 나머지 절차는 다 임장도 같이 가고 법원도 같이 가고 이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백만 원을 받습니다. 그게 매수 신청 대리예요. 입찰가만 그분이 직접 쓰면 그게 매수 신청 대리가 아닌 게 아니죠. 용감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대놓고 자랑을 하고 광고를 합니다. 마감됐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거 불법이에요. 제가 고소고발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될 때 그냥 공부하셔서, 어렵지 않은데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하셔서 합격하시고 매수신청 대리 받으시고 그렇게 정당하게 하세요. 아니면 그럼 불법 컨설팅 그냥 음지에서 조용히 하던가, 대놓고 광고를 하고 그래요. 나중에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직장인 이면서 투잡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이제 돈이 좀 된다 싶어서 봐봐요. 수강료가 1인당 300만 원만 돼도 10명만 해도 3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직장 때려치고 이걸 막 광고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잘 돼서 그 수강생 분들도 수익이 있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죠. 그럼 보수 다 돌려달라고 하세요. 전부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컨설팅이기 때문에 보수를 청구할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나중에 잘 되면 좋고요. 안 되면 다 돈 돌려달라고 하세요.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경매 공부를 하시는 분들, 요즘에는 국비 지원으로도 다 지원이 됩니다. 6만 원이면 다 교육 받을 수 있어요. 지겹도록 한 달 동안 40시간 동안 교육을 받을 수 있고요. 시간당으로 따지면 본인이 부담할 돈은 한 1,500원 정도 되고 나라에서 한 5,000원 정도를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사설 경매 이런 수업들 보면 한 시간에 한 20만 원 줘야 돼요. 그러니 그렇다고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경매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낙찰 받는 거 간단해요. 가서 그냥 제일 비싸게 쓰면 돼요. 그렇게 받으면 안 되니까 저희가 공부를 하는 건데,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절차도 알아야 되고 조심해야 될 부분들, 이런 걸 같이 공부하는 건데, 그걸 큰 돈을 지불할 정도의 내용일까 저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쪼록 국비 지원이든 본인 스스로 책만 보고 공부를 하시든 다양한 유튜버들 많잖아요 요새. 그런 것들로만 스스로 공부를 하셔도 가능하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너무 자신이 없다, 혼자서는 못하겠다 라고 할 경우에는 고액의 돈을 지불하고 컨설팅을 받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거기서 더 이득을 취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 컨설팅을 취할 때 그 사람이 정말 진실된 사람인지, 물론 자격이 없어도 여러분들을 위하는 분일 수 있죠. 자격증이 전부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엄연히 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괜한 문제로 엮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격이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정말 그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노력을 해 줄 사람인지 잘 파악을 하셔서 컨설팅을 맡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잡다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소액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 상향 조정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2023년 2월 21일자로 개정이 됐고요. 서울특별시는 기존에 1억 5천만 원의
5천만 원까지 보장을 해줬고, 경기도, 인천 등 과밀 어채권역은 1억 3천만 원 이하일 경우 4,300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를 해줬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두 다 1,500만 원씩 인상이 됐고 500만 원씩 인상이 됐죠. 이 범위 안에 있을 경우 보증금이 이 금액을 최우선으로 배당을 해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 3천만 원이다. 그럴 경우 예전에는 5천만 원을 먼저 변제를 해주고 나머지 8천만 원은 확정일자 받은 그 날짜에 따라서 배당을 해줬어요. 지금은 1억 6천만 원이다 보증금이. 그렇다면 5,500만 원은 최우선으로 변제를 해주고 나머지 돈을 확정 일자에 따라서 배당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인천, 경기도의 경우에는 이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 날짜 2023년 2월 21일부터 개정이 됐다고 하는데, 그럼 이 날짜는 무엇에 따르느냐? 저희가 전세 계약을 한 계약 날짜가 아닙니다. 계약 날짜도 아니고 경매를 공부하신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말소 기준 권리 또는 말소 기준 등기라고 하죠. 말소 기준 권리인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담보가 등기, 그리고 배당 요구한 전세권, 경매 신청한 전세권, 강제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렇게 있죠. 그 말소 기준도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은 담보 설정 날짜인데, 인터넷 등기소의 우측 하단을 보시면 소액 임차인의 범위 안내라고 있습니다. 이곳을 클릭하시고 주택과 상가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주택을 클릭하시고 지도를 클릭하시면 연도별로 기준 금액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증금 중 최우선으로 배당받는 금액도 확인할 수가 있고, 밑에 기준 시점은 담보물건 설정 일자 기준임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말소 기준 권리가 아니라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 가등기 설정 일자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 날짜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시고 대출 날짜가 이때냐에 따라서, 만약 이때 대출을 받았다, 9,500만 원까지만 해당할 때 3,200을 최우선으로 배당을 해준다는 말이에요. 이 이전일 경우엔 과거에는 금액이 더 적었죠. 따라서 최근에 계약을 할수록 이 보장되는 금액은 크겠죠. 이 대출 날짜가 최근일수록. 그리고 여기 표는 아직 수정이 안 되어 있어요. 2023년 2월 21일 기준으로 1억 6,500만 원에 5,500만 원이죠. 부동산이 깨끗한데 이날 이후로 전세 보증금을 1억 6천만 원으로 계약했다고 할 경우에는 5,500만 원은 최우선으로 배당을 받는다는 겁니다. 나중에 경매가 진행되면. 그리고 나머지 1억 1천만 원은 확정일자에 따라서 배당을 받는 것이고요. 확정일자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 날짜가 빨라야지 경매가 되더라도 돈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설명드릴게. 당일세 개정된 부분인데, 내가 확정일자를 아무리 빨리 받았어도 지금 법에 따르자면 전세 사기를 당한 분들 중에 보증금을 못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배당 순서에 있어요. 경매 집행비용, 필요비, 최우선 변제권, 당일세, 우선 변제권, 이런 순서로 경매가 진행이 되면 배당금이 지급이 됩니다. 좀 전에 봤던 내용이 이 3순위 최우선 변제권이에요.
임금 채권도 있지만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지 않을 거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소액 보증금, 아까 보셨죠? 그 일정 금액 범위의 이하의 금액일 경우에는 해당되는 최우선 변제금을 3순위로 지급을 해줍니다. 일단 이 돈은 받는 거죠. 그리고 소액 임차인이라고 할 경우에는 웬만하면 돈을 다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보증금이 적지 않잖아요. 금액이 클 경우 2억, 3억일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4순위가 당해세예요. 국세, 지방세 등은 날짜랑 상관없이 어떤 날짜냐? 바로 이 법정기일이라는 날짜랑 상관이 없습니다. 여지껏은 그랬어요. 이 당해세는 날짜를 따지지 않았어요. 다른 세금은 법정기일이라는 날짜에 따라서 그 날짜가 늦으면 임차인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으면 돈을 늦게 가져갔고요. 근저당도 마찬가지로 은행 근저당 설정 날짜보다 늦으면 세금이 늦게 가져갔어요. 하지만 이 당해세라는 것은 그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이에요. 뒤집으면 단어를 해당세죠. 해당세. 그 부동산에 부과된 세금은 무엇이 있냐면 종합부동산세랑 재산세 이런 것들이 있어요. 빌라왕 종합부동산세 엄청 미납되어 있겠죠. 이런 세금들이 날짜를 안 따지고 날짜가 뒤에 있어도 앞으로 4순위로 튀어나가서 먼저 돈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확정일자를 내가 아무리 빨리 받아봤자 얘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 피해를 보는 임차인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을 개정해서 4월부터 시행이 돼요. 어떻게 시행이 되냐? 이 법정 기일 안 따진 당해세조차도 앞으로는 법정 기일을 따지겠다는 거예요.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비교를 해서 다른 세금처럼 확정일자보다 빠르다면 법정기일이 당연히 세금이 먼저 배당을 받겠죠. 하지만 법정기일이 확정일자보다 늦다? 그렇다면 여지껏 3월달까지는 당해세가 치고 올라가서 먼저 돈을 받아갔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4월부터는 확정일자가 당해세보다 빠르다? 확정일자가 법정기일보다 빠르다? 그럼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먼저 배당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 당해세가 먼저 받아갈 그 세금, 법정기일이 늦은 그 당해세를 임차인에게 양보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리가 바뀐다고 생각해도 되고요. 양보를 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표로 보시자면 당해세 우선 예외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근저당 채권의 날짜가 빠르고 그 다음 임차인의 확정일자 날짜를 받고 당해세가 날짜가 늦어도 얘가 항상 배당을 받아갈 때는 개정 전이라고 되어 있죠. 개정 전에는 당해세가 먼저 돈을 가져갔어요. 치고 가서 당해세가 1등, 나 1등으로 가져간다 라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당해세가 2억을 가져가죠. 그럼 4억에 낙찰이 됐으니까 그 다음 근저당권자한테 2억이 가는 겁니다. 그럼 임차인은 받아갈 돈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이제는 날짜를 좀 따지겠다는 거예요. 누구랑? 임차인의 확정일자랑. 근저당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저당권자는 보호하지 않는 거고 보호해줄 수도 없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확정일자가 법정기일보다 빠르다면 양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표현을 하자면 A, B가 줄을 서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식당에 들어가려고 줄을 서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A가 먼저 여기서는 당해세겠죠. 당해세고 B가 근저당이고 C가 임차인입니다. A가 배가 너무 고픈데 C는 배가 더 고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불쌍해 보여요. 그래서 A가 C한테 야, 그냥 네가 내 앞으로 와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A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C가 앞에 있고 A도 앞에 있으니 B는 무슨 죄입니까? 자기도 배가 고픈데. 그러니 B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겠죠. A는 C 자리로 뒤로 돌아갑니다. 그럼 B 입장에서는 A가 원래 앞에 있어야 되는데 A 대신에 C가 온 거고
A가 C 대신에 뒤로 갔잖아요. 피해가 없죠. 이 근저당권자 B는 피해가 없습니다. A는 항상 법정기일이 늦든 빠르든 지가 돈을 다 가져갔지만, 만약에 법정기일이 늦다,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다 라고 하면 이제 C에게 양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야, 너 힘들지? 너가 내 앞으로 와라. 내가 뒤로 갈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월 이후에 확정일자가 법정기일보다 빠르다면 전세 사기로 피해를 보신 분들도 예전보다는 조금 더 보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표로 보자면 이 뒤쪽에 법정기일이 있는데 순서가 따질 필요 없이 법정기일은 항상 앞으로 와서 받아갔어요. 그 다음 돈이 남으면 근저당, 임차보증 이런 순으로 가져갔는데, 이 뒤에 있던 법정기일이 튀어나오려다가 야, 임차인 너가 먼저 가져가라 이렇게 양보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정기일은 뒷자리에 있는 거고, 그 다음 근저당 가져가는 거고, 남는 임차보증금 있으면 보증 가져가고, 그 다음 법정기일이 가져가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공부를 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거나 물건을 보시다가 권리 분석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시겠는 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사건 번호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